혈당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병이 당뇨병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의 두 가지 형태 가운데 첫 번째 형태인 1형 당뇨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며, 이 포도당은 피에 섞여 혈당으로 공급되는데, 혈당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너무 낮은 저혈당 상태에서는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너무 높으면 혈관이나 신경을 포함한 세포들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당 공급과 세포의 혈당 이용 사이에는 시간에 따라 일시적인 불균형이 매우 심합니다. 세포들의 혈당 이용은 24시간 내내 계속되는데, 혈당 공급량은 포도당이 흡수될 때마다 급격히 늘어났다가 소화가 끝나면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와 같은 혈당의 일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호르몬을 적절히 만들어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소화되어 많은 포도당이 흡수됨에 따라 혈당 수치가 올라갈 때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포도당의 흡수량이 줄어들거나 멈추면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을 높이는 방법으로 혈당 수치를 언제나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이 혈당 조절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당뇨병이며, 당뇨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첫째 형태는 인슐린 호르몬이 전혀 생산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양만 생산되는 1형 당뇨병으로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아당뇨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당뇨병의 둘째 형태는 인슐린 호르몬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생산되지만 세포들의 수용체가 인슐린 호르몬에 잘 반응하지 않아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로 2형 당뇨병이라 부르는데, 2형 당뇨병이 당뇨병의 대부분인 90에서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1형 당뇨병은 10% 미만으로 많지는 않지만, 1형 당뇨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2형 당뇨병과는 많이 다르므로 병의 원인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44,000에서 49,000명 수준으로 2형 당뇨병에 비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1형 당뇨병으로 인슐린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들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세포들의 혈당 소비가 줄어들어 혈당이 높아지면 몸에서는 혈당 속의 당분을 몸 밖으로 배설하게 되므로 오줌량이 많아지고, 소변량이 많아지면 수분 부족을 느낀 우리 몸은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당분이 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몸무게가 줄며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1형 당뇨병에 걸리면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며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우리 몸 세포들은 인슐린 호르몬이 세포의 수용체에 닿을 때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슐린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들은 혈당을 받아들여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여 활동할 수 없고, 세포들이 혈당 속의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져 세포들이 손상됩니다. 따라서 1형 당뇨병에 걸리면 세포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될 때까지는 인슐린 주사를 통하여 인슐린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흔히 췌장이라고 불리는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1형 당뇨병은 면역세포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슐린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지 못하므로 몸 안에 필요한 인슐린 호르몬을 몸 안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사로 인슐린을 공급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1형 당뇨병의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인슐린 주사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1형 당뇨병이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통하여 인슐린을 공급하면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처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 때는 몸의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투여해야 할 인슐린의 양은 먹은 탄수화물의 양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는데, 인슐린 주사로 필요한 인슐린의 양을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여하는 인슐린의 양이 너무 많으면 저혈당 상태가 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혈당이 적정량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인슐린 주사와 함께 영양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과 적절한 운동을 같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1형 당뇨병 환자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췌장 베타세포가 완전히 회복되어 1형 당뇨병이 낫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형 당뇨병의 또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건강한 췌장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에는 이식받을 췌장을 구하는 어려움과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1형 당뇨병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타세포는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슐린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베타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으로 손상되어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질병이 1형 당뇨병입니다. 베타세포는 수명이 20-30년 이상이고 재생될 수는 있으나 제한적이어서 1형 당뇨병으로 손실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된 베타세포가 기능을 회복할 정도로 쉽게 재생되지는 않으며, 베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형 당뇨병을 낫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야 하는데, 병원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면역세포가 왜 정상세포인 베타세포를 공격할까요? 면역세포는 몸 안으로 들어온 병원체와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만날 때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평생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면역세포의 병원체와 암세포에 대한 공격 과정은 인식과 공격의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면역세포의 인식 과정에서는 면역세포가 어떤 물질을 만날 때 고유한 분자 패턴을 인식하는 기능을 가진 표면 수용체를 사용하여 신체 자신의 세포와 조직을 지칭하는 자기와 자신의 신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자기, 곧 적으로 구분하여, 자기로 인식되면 공격하지 않지만 비자기로 인식되면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는 능력은 신체를 병원균이나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자기를 비자기로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신체를
병원균이나 암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면역세포가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심각한 현상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현대의학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당연히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평생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면역세포가 정상세포인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면역세포의 구조와 면역세포 유전자의 작동 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세포의 핵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인체의 눈이나 피부의 색깔을 포함하여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유전되는 신체적인 모든 특성을 전해주는 통로이며 나아가 신체의 모든 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면역세포에는 어떤 물질이 자기인지 비자기인지를 식별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와 어떤 병원체나 암세포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세포가 만나는 모든 물질이 자기인지 비자기인지를 구별하고 비자기로 인식되는 병원체나 암세포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면 이 병원체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면역세포도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면역세포에는 약 60억 개의 DNA들이 들어있고 DNA들은 2만여 개의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으며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면역세포에 들어있는 2만여 개의 유전자들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켜져야 할 유전자가 필요할 때 잘 켜져야 하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면역세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면역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면역세포들은 독성 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는 잘 안되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면역세포들이 줄어들어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1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역세포 유전자들이 적절하게 켜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며 면역세포들의 유전자들이 적절하게 켜지지 않는 이유는 면역세포들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잘 켜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걸렸을 때 잘 낫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DNA들이 많이 손상되지 않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며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스위치가 적절하게 켜져서 우리 몸 안의 최고 명의가 면역세포들이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 유전자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생활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면역세포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1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